테니스 엘보우와 골포스 엘보우는 파스나 간단한 대처로는 손상된 힘줄을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사용하다 보면 힘줄 손상이 악화되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평소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나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번쯤 팔꿈치 통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단순 근육통 정도로 생각하고 파스나 간단한 자가치료로 넘겨버리다가 더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상 파악과 적절한 치료, 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원빈 선생님과 함께 테니스 엘보우, 골포스 엘보우와 같은 팔꿈치 질환에 대해 알아보며 주의해야 할 점과 관리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원빈입니다. 네, 그럼 먼저 팔꿈치 질환 중 하나인 테니스 엘보우와 또 골포스 엘보우는 통증 위치에 따라 좀 상이하게 나뉜다고 들었는데요. 각각 어떤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지, 또 이에 따라 통증이나 불편감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려주세요. 네, 테니스 엘보우는 팔꿈치 바깥쪽 외측 상가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위에 힘줄에 발생하는 염증이나 미세 손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팔꿈치 바깥쪽 통증이 나타나며 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물건을 잡는 동작에서 통증이 악화됩니다. 반면 골포스 엘보우는 팔꿈치 안쪽 내측 상가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위의 힘줄 손상을 뜻하며 팔꿈치 안쪽의 통증이 특징적이고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손목을 구부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처럼 두 질환은 손상의 부위와 통증 양상이 다릅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주로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반복적인 작업과 관련이 있고요. 골포스 엘보우는 손목을 구부리거나 물건을 드는 특정 동작에서 발생합니다. 두 질환 모두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힘줄의 만성적인 손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손상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이 손상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테니스 엘보우와 골포스 엘보우가 생기는 각각의 주된 원인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특정 팔 동작이나 패턴의 반복이 좀 힘줄에 무리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테니스 엘보우는 반복적인 손목의 과신전 동작, 예를 들어서 테니스의 백핸드 스윙이라든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동작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잘못된 운동 자세나 과도한 훈련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골포스 엘보우는 손목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 예를 들어서 골프 스윙이라든지 던지기 동작 또는 망치질이나 컴퓨터 작업 등과 같은 특정 작업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두 질환 모두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힘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근력 악화나 유연성 부족, 부적절한 장비 사용도 발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 작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 조치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많은 분들이 팔꿈치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좀 여기고 파스나 찜질, 이 마사지 정도로만 관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좀 간단한 대처법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좀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을까요? 우선은 테니스 엘보우와 골포스 엘보우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힘줄의 염증이나 미세 손상이 원인입니다. 파스나 간단한 대처로는 손상된 힘줄을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사용하다 보면 힘줄 손상이 악화되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정확한 증상 파악을 하고 또 이에 맞는 치료법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하겠는데요. 그럼 팔꿈치 질환이 확인된 경우에 또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두 질환의 치료는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휴식과 얼음찜질, 소염제를 사용하여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게 됩니다. 물리치료는 손상이 된 부위의 회복을 돕고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은 재발을 방지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체해 충격파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드물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손상된 힘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 중에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피하며 손목 보호대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재활 계획을 통해 근력과 유연성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치료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렇게 반복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인 만큼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작을 좀 잠시 멈추거나 또 휴식 기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치료를 시작한 후에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좀 얼마만큼의 휴식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회복 기간은 손상의 정도와 치료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몇 주에서 심하면 몇 달까지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염증을 최소화하고 손상 부위가 치료될 때까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철저한 안정이 필요하며, 통증이 감소한 후에는 점진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휴식 중에는 손상된 힘줄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피해야 되고요. 부드럽고 점진적인 재활 운동을 통해 팔꿈치와 손목의 유연성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운동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에는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지며 과도한 무리 없이 작업을 분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스포츠나 작업 중 팔꿈치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구나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과 팔꿈치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즉, 꾸준한 관리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재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의 좀 핵심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테니스 엘보우와 골퍼스 엘보우는 각각 팔꿈치 바깥쪽과 안쪽의 힘줄 손상을 뜻하며 통증 부위와 원인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테니스 엘보우는 주로 손목의 과신전 동작, 골퍼스 엘보우는 손목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에서 발생하며 잘못된 운동 자세와 반복적인 작업이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질환 모두 초기에는 통증이 경미할 수 있지만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힘줄의 만성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손상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것이 초기 관리와 함께 점진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물리치료와 체해충격파 치료가 회복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움직임,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장비 사용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재활과 예방 노력은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팔꿈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테니스 그리고 골퍼스 엘보우의 원인부터 증상,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팔꿈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알려주신 알찬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원빈 선생님과 하이다 건강 전문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